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벌써 12월 달이네요. 겨울방학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죠. 아이들은 겨울방학이라서 기대도 많이 하고 좋아하는데 엄마들은 좋지만은 않잖아요. 막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이번 방학은 또 뭐 해야 되지? 어딜 가야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서야 이제 막 여행 사이트 뒤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체험학습 어딜 가야 되나 막 찾아보기도 하고요. 특히 공부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걱정 하나 또 추가되잖아요. 전문가들은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번 겨울방학으로 아이들 위치가 바뀐다. 뭐 이렇게까지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거기다가 더하면 사회, 과학까지 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그리고 전문가들 말 따라하자니 너무너무 버겁기도 하고 심지어 그 로드맵이 우리 아이랑은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서 같이 공부하는 엄마 입장에서 방학 때, 특히 겨울방학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겨울방학 시작 전에 꼭 점검해야 될 것 3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의 1학기, 2학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은 잘 하고 있다가 혹시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멈춘 게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뭐 그게 장기간 아파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끊고 수학학원으로 옮길 때도 있고 그런 때 우리가 좀 해왔던 것들을 미루거나 아니면은 중단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학기 중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겨울방학이라는 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뤘던 것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예를 들자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정말 꾸준히 한번 해보자 하고 부푼 마음을 갖고 계획을 잡았던 게 뭐냐면 바로 영어 단어 외우기였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가 한 2년에 걸쳐서 우선순위 영단어를 이렇게 쭉 읽어서 뗐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단어장을 새로 사게 됐는데 어떤 단어장이었냐면 이 단어장이었거든요. 수능 2000. 말만 들어도 어렵잖아요. 중학교 단어를 이제 다 떼다 보니까 고급으로 좀 넘어가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단어장을 봤을 때 단어가 자기가 모르는 게 되게 많으니까 좀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더니 여러 가지 시험도 보고 그리고 대회 준비도 하게 되면서 대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는 점점 멀어져 간다. 그래서 혹시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되게 올 한 해 큰 꿈을 갖고 큰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혹시 멈춘 게 있었는지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아이가 혹시 재학년에서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놓친 건 없었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꼭 했어야 됐는데 못했던 것들 이것도 각자 집마다 다 다르겠죠? 저희 아이는 그게 수학 심화였거든요. 이게 학기 중에는 아이가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혼자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도를 자기가 쭉쭉쭉쭉 나가면은 그 진도가 다 나가고 문제집이 한 권 끝났을 때 제가 다시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방학 시작 전에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까 아이가 6학년 2학기 것까지 기본, 응용, 심화까지 이렇게 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선행 문제를 쭉쭉쭉쭉 풀어 나간 거지 틀린 문제를 다시 봤다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나갔던 진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은 문제를 풀어본 거는 아니잖아요. 학원 같으면 벌써 6학년 2학기 거 끝났으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죠. 제 주변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벌써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 나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올 한 해 아이가 스스로 개념 정리도 하고 이렇게 문제도 스스로 풀어나가면서 약간의 구멍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진도를 나간 부분까지 조금 더 심화를 하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도 반복해서 좀 풀면서 아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완벽하게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고 지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아이가 스스로 풀었던 부분에 있어서 몰랐던 부분, 그리고 맞았지만은 조금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지금 한 것보다 조금 더 깊은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내년을 위해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방학만 지나면 곧바로 또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다음 학년에 혹시 새로 시작하는 과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면 한번 훑어본다는 차원에서 책이나 영상을 미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과 과목에서 사회랑 영어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 교과 과목에서 역사 과목이 추가가 되잖아요. 이런 과목들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대략의 줄거리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도 훨씬 더 수월하게 다음 학년을 보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아이도 내년 되면은 이제 5학년이고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이 3학년 때 용선생 한국사 만화편, 만화책 있죠? 그거를 도서관에서 빌렸었어요. 빌려서 좀 읽혀줬는데, 이게 아무래도 역사는 시간 순서 흐름대로 조금 이렇게 익혀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 만화책 보는 데만 심취해가지고 이게 흐름을 제대로 읽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EBS에서 나오는 스토리 한국사? 이거를 한번 보여줄 생각이에요. EBS 들어가니까 과목별로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특히나 그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왜 되게 교과 과목 이렇게 딸딸딸 외우듯이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 한국사로 조금 더 이야기식으로 재밌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보여줄 생각입니다. 막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5학년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이렇게 겨울방학 때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살짝 익혀놓으면은 다음 학년이 절대로 두렵지 않겠죠? 어떠세요? 아이들이 모두 다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도 다르지만 이렇게 세 가지 기준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번 겨울방학에 뭘 해야 될지 계획이 서지 않을까요? 첫 번째, 올 한 해 하다가 멈춘 게 없는지 확인할 것. 두 번째, 지금 학년 혹은 지금 수준에서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할 것. 세 번째, 다음 학년에 새로 시작하는 과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에 대비할 것. 꼭 기억하시고 이번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